안녕하세요, 리수준입니다. 오늘은 벤츠 전시장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이 고양 전시장이거든요. 여기에 차가 31대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시승차도 무려 20대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전시장이에요. 다행히 이제 또 촬영 허가를 받고 여기서 촬영을 하면서 각각 차종에 대해서 특징들, 구매에 대한 정보들 이렇게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르세데스 벤츠는 스포츠카, 세단, 쿠페, SUV 등등 차량들을 제조 판매하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1926년 세계 1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 침체로 칼 벤츠가 1883년도에 설립한 벤츠 앤 시에와 그리고 1890년도에 설립한 다임러 모토론 게샤프트가 합병하여서 다임러 벤츠 AG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임러 벤츠 AG는 출시하는 자동차의 모든 상표에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메르세데스는 DMG에서 1902년에 공개하고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모델 메르세데스에서 따왔으며 이는 스페인어로 우아함을 뜻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브랜드로서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라는 창업 신조 아래 럭셔리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 현재까지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 하면 럭셔리라는 소식어가 꼭 붙죠. 사람들이 동급 대비 옵션이나 이런 가성비가 떨어진다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벤츠를 사는 이유가 있으니까 1위 하겠죠.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 네임밸류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벤츠 하면 또 삼각별이잖아요. 자동차는 사치품인데 그 사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또 이 벤츠라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벤츠 E클래스 요즘 강남의 소나타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7천만원짜리 소나타는 없습니다. 벤츠 비싼 차고 요즘에는 200-300 라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반자율이나 통풍 시트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럭셔리하고 프리미엄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벤츠를 많이 선택하는 편이죠. 벤츠는 이 구매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땡땡 전시장 이렇게 두 군데 비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딜러사별로 아셔야 돼요. 딜러사별로 할인 조건, 재고 조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우선 벤츠는 벤츠 코리아가 위에 제일 높게 존재를 합니다. 독일에서 수입을 받고 차량을 배분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KCC 모터원, 교학, 한성 등등 이렇게 딜러사들이 존재를 해요. 그 딜러사마다 재고 정보와 할인 정보가 다 다릅니다. 내가 견적을 비교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딜러사별로 견적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벤츠를 살 거예요. 우리 동네 벤츠 매장을 갔어요. 비교를 해보고 1시간 동안 상담을 받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옆 동네 전시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얘네가 둘 다 모터원이네? 그래버리면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할인 조건, 똑같은 재고 정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딜러사별로 전시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찾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제휴가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판매에 대한 구조를 알았다면 차량을 봐야겠죠? 전시장에 왔으니까 차량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간단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차량 보러 가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벤츠 A 세단입니다. A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번에 풀 체인지가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디자인 보십시오. 너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되게 칭찬해야 될 부분이 해치백이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진짜 없거든요.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 세단형으로 또 출시가 됐습니다. 주로 젊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엄청나게 선호하는 차량이에요. 등급은 220, 250 포매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DA1, DA3, 10.25인치 등등 이렇게 추가를 해서 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옵션에 관련된 정보를 좀 자세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에 대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폐악률이 굉장히 높은 차예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벤츠 A클래스를 보러 왔어요. 근데 너무 이쁘잖아요. 이거 봐요. 계약 안 하고 100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계약을 했습니다. 100만원 넣고 순번 대기를 탔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옵션을 다 넣으니까 2-3개월씩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는 차는 깡통밖에 없대요. 근데 이미 봐버렸잖아요. 이게 솔직히 DA1, DA3 넣은 거랑 그냥 깡통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깡통은 받을 수 없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이 차에 대한 단점이 하나하나씩 보이는 거죠. 이제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노가다 시트라고 하죠.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군데 한 군데씩 보이다 보니까 야, 쥐돈이면 그냥 A4 할인 많이 들어갔는데 A4나 살까?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해양률이 조금 높은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A클래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 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한 가지 충고해 드리는 게, 절대로 이왕 사실 거면 깡통 사지 말고 DA1, DA3는 꼭 추가하세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CLA 풀체인지 차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너무 이뻐요. 솔직히 디자인으로는 뭐 깔 데가 없어요. CLS는 많이 까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차량의 가격이 거의 5천만 원 중반대잖아요. 정말 그냥 가격으로만 본다면 그냥 제네시스 G80에 썬루프 정도 넣고 출고하는 거랑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옵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가성비 부분이 되게 떨어져요. 뒷좌석도 진짜 좁고요. 근데 이 차 사려면 3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3개월.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파는 차예요. 왜 그럴까요? 디자인으로 다 해먹는 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으로 다 해먹는 차예요. 외부는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이쁘고, 내부 또한 장난 아니게 이쁩니다. 우선 쿠페형의 성향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는 부분도 똑같고, 이 시트 자체도 스포츠 시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부분에서 다 먹고 가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할인율은 아까 A클래스 세단이나 요 차량이나 대기가 한 2-3개월씩 걸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달달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러프한 할인 정도 알아보시고 계약금을 먼저 넣고 차 먼저 기다리는 게 제일 베스트합니다. 제가 CLA 차량을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반지 하방 사는 백수인데 겁나 잘생긴 오빠 같은 느낌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벤츠 C클래스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모델은 C200 그리고 C200 아방가르드 모두 다 가솔린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친구는 망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호하는 게 되게 애매해요. 동급 브랜드 대비해가지고 성능 쪽에는 BMW 3 시리즈한테 밀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우디 A4한테 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특별하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저는 작년에 벤츠 C220D AMG 라인 포매틱이 나왔을 때가 이 친구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그거를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AMG 라인은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차였거든요. 대기기간이 화이트는 거 막 3개월씩 걸리고 C클래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갑자기 가솔린으로 턴하면서 재고 되게 많아요. 원하는 색상, 원하는 거 다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재고가 지금 많고, 할인율도 슬슬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를 만약에 좋아하신다, 그래도 난 벤츠라는 브랜드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뭐 이렇게 C클래스를 선택해도 되겠죠. 그리고 C클래스이지만 이거는 진짜 C클래스에서만 사야 된다라는 또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대한 차량을 보러 가시죠. 바로 이 차량, 벤츠 C200 카브리올레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사치품이거든요. 솔직히 카브리올레랑 쿠페 사시는 분들은 거의 99%가 멋입니다. 가성비 이런 걸 다 떠나서 멋으로 타는 거거든요. 멋있잖아요. 뭐 뚜껑도 열리고, 쿠페는 문 딱 두 짝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뒷좌석은 막 거의 그냥 사망 수준이지만, 그 벤츠라는 브랜드는 그런 니즈를 끝까지 올려주는 차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디자인 부분만 봐서도 이 카브리올레 쿠페에 한정해서 동급 모델 대비 이 친구가 제일 이뻐요. 뭐 동급 모델이라고 하면 BMW 430i 컴포터블, 그리고 아우디 A5 카브리올레가 있겠죠. 뭐 사시겠어요? 저는 그냥 C 카브리올레 살 것 같아요. 어차피 옵션 가성비는 셋 다 그냥 버리고 가는 건데, 이왕 버리고 가는 거면 디자인이 이쁜 걸로 가야죠. 그리고 얘가 20년식으로 바뀌면서 옵션이 또 추가가 됐어요. 가격은 올라갔지만 와이드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옵션은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면 지금 시기에 구매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몇 번째지? 네 번째 차량으로는 벤츠 E클래스입니다. 곧
페이스리프트 예정이죠.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에 페이스리프트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수형 방식으로 구매하시는 것은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중고차 감가 때문에요. 근데 물론 뭐 10년 넘게 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3, 4년 정도 주기로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제가 여기 위에 띄워드릴 테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클래스를 구매하실 때는 두 가지 포인트만 유의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아방가르드냐 익스클루시브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은 아방가르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벤츠 마크가 그냥 크게 그릴에 박혀있다 보시면 되고, 익스클루시브 라인은 S클래스처럼 위에 여기 본네트에 벤츠 마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포티함과 럭셔리함, 그 두 가지 니즈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20 라인이랑 230 라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구분이 가는 게 300으로 넘어와야지만 통풍 시트랑 와이드 콕핏 스크린 뭐 등등 이런 옵션들이 대폭 강화가 돼요. 오히려 나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솔린 모델인 230으로 넘어오시는 게 맞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좀 가성비를 위주로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250 차량 아니면 220D 차량으로 가시면 됩니다. 250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클래스의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저렴하고, 이 220D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니즈가 갈리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보다도 나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클래스가 되게 잘한 게 뭐냐면 220이랑 230에 대해서 등급 차이가 확실히 있죠. 근데 외관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 220D 익스클루시브랑 230 익스클루시브랑 딱 비교를 했을 때 뒤에 엠블럼 말고는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벤츠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벤츠에서 유일하게 판매되는 SUV 등급입니다. 벤츠에는 GL 라인이라고 해서 SUV 라인이 존재를 하죠. GLA, GLC, GLE, GLS. 하지만 현재 판매가 가능한 모델은 이 GLC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출시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돼요. 맞다, GLB도 있죠. 자, GL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외관적인 부분이랑 내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크게 SUV랑 여기 보시면 쿠페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존재를 하는데요. 뭐 두 가지 모델은 이름 따다라 그냥 가성비 좋은 패밀리카형 SUV, 그리고 디자인이 이쁜 쿠페형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더 중요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신다면 쿠페를 하시는 분들은 운전의 재미를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서스 자체가 스포츠 서스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좀 더 하드하게 즐기실 수 있고, 이게 프리미엄 등급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스포츠 배기 사운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감성적인 측면도 충분히 자극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SUV 모델 또한 그렇게 딸리는 건 아니에요. 일단 가격이 얘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파노라마 썬루프로 들어가 있어요. 트렁크 공간도 넓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하나가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보다는 내가 지금 상황에 맞게 구매할 차량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바로 나오고 쟤는 오래 걸려요. 자세하게 뭐 뒷좌석 공간이나 이런 개방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저희 리스준 채널을 와보시면 제가 이렇게 두 개 차 세워놓고 이러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 영상을 보시면 GLC 구매하실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그 영상 찍고 되게 많이 피드백을 받았어요. 영상 너무 잘 봤다, 뒷좌석 공간 때문에 저기 했다 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꼭 들려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 차량은 CLS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400D로 먼저 스타트가 끊어서 엄청나게 인기가 끌었었죠. 근데 지금 판매되는 모델은 여기 가솔린 모델인 450 그리고 디젤 모델인 300D,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300D가 많이 더 싸요. 이 싼 이유가 배기량을 다운사이징 시켰거든요. 그래서 450 같은 경우에는 3000cc,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000cc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거의 얘는 1억대고 얘는 이제 8,75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갭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뭐 450 구매 예정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300D 사시는 분들은 이 옵션이 없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CLS 300D에 없는 옵션들: 통풍 시트, 반자율 주행, 어댑티브 하이빔 어시스트, 멀티빔 LED, 스포츠 배기, 스포츠 엔진 사운드, 에어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 주요 옵션만 뽑아봤어요. 이 정도를 빼도 나는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300D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450보다도 300D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이 좀 빠져 있긴 해요. 그래도 이런 디자인적인 감성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타사 브랜드랑 비교를 한다면 620D GT가 있겠죠. 그럼 그란투리스모고 완전 다른데 그걸 왜 비교를 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급보다도 이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이제 620D도 원래 3000cc 짜리 모델이 먼저 나왔었는데, 엔진을 다운사이징 시켜서 좀 더 가성비 좋은 모델로 뽑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똑같이 들어갔다 보니까 제가 비교를 한 거고, 다만 이제 BMW 620D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솔직히 옵션이 상위 모델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통풍 시트, 반자율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없어요. 그 반대로 또 620D GT 같은 경우에는 내부 디자인이나 외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5 시리즈랑 다를 게 없어요. 특히 내부로 들어오면 거의 5 시리즈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E 클래스와 확실하게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송풍구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와요. E 클래스에서 송풍구에 앰비언트 라이트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벤츠는 또 감성이 있잖아요. 그런 감성 부분에서 E 클래스와 나는 다르다 라는 느낌을 좀 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이거는 쿠페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쿠페는 디자인으로 좀 더 많이 탄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차량을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450보다는 300D로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S클래스를 찍을 건데, 이 S클래스라서 그런지 확실히 이 다른 차는 1층에다 놔두고 S클래스만 위에 있어요. 지금 위에 올라가면 S클래스랑 AMG를 전시를 해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AMG는 패스하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차들만 위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힘들어. 여기다 딱 이렇게 찍으면 되겠는데. 마지막 차로 벤츠 S클래스입니다. 이거는 뭐 삶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벤츠 영업사원분들이 그래요. 나는 S클래스를 팔기 위해서 벤츠에서 영업을 한다. 그 정도로 S클래스는 벤츠를 대표하는 그런 차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내년에 풀체인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차들은 아마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정말 풀체인지가 잘 나왔다면 폭망하는 거고, 만약에 정말 풀체인지가 못 나왔다면 이 친구들이 오히려 중고가가 더 올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S350D AMG 라인 포매틱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숏바디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19년도에 대폭 할인을 너무 받았다. 근데 왜 지금 할인은 500, 600밖에 안 들어가냐, 나 너무 손해 아니냐라고 하는데, 가격을 보세요. 지금 S350D 19년도에 판매됐던 포매틱 모델은 가격이 1억 4천 중반대예요. 근데 지금 판매되는 350D 포매틱 모델은 1억 3천 중반대입니다. 일단 1,000만 원이 더 다운사이징 됐고요. 그리고 할인을 거기도 5, 600만 딱 더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 짜봤을 때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당연히 5천만 원 정도 이제 가격이 다운됐다 보니까 옵션이 좀 빠지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을 안 뺐어요. 예를 들어 AMG 라인 바디, 그리고 뭐 통풍 시트, 반자율은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편의 사항들은 또 안 뺐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셔도 크게 손해 보시는 것은 없으실 거예요. 사실상 이제 뭐 작년에 뽑은 내 친구는 월 205만 원 내는데 지금 뽑으면 나는 206만 원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숏바디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350 롱바디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이 350 롱입니다. 1억 5천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숏에 비해서 이 부분이 한 7cm 정도 더 넓습니다. S클래스는 롱바디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도 괜찮아요. 이게 후륜이라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벤츠에는 포매틱과 포매틱 플러스가 있습니다.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70km 이상 속력을 냈을 경우 자연적으로 후륜 구동으로 바뀌는 거고요. 포매틱 플러스 이상 가셔야지만 계속 그냥 다른 구동으로 굴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길에는 이제 스노우 타이어 끼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후륜 구동 기반이면 뒷좌석에 대한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S350 롱바디는 뒷좌석 분들을 좀 모시는 용이잖아요. 그래서 후륜 모델로 벤츠가 입항을 받았을 거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외적으로 350 말고도 450, 560, 마이바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제가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벤츠 고양 전시장에 와서
차량 리뷰도 하고 차도 한번 보고 주행 리뷰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아쉽게 못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차량들을 보고 그 차량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온 거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정말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926년 세계 1차 대전 이후 이게 너무 어려워요. 1926년 세계 1차 세계대전 이후 1926년 세계